안녕하세요. 뭔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다. 잘 나오나? 눈이 안 보여서. 아니, 고프로에 이런 조명 기능이 있어. 그래서 조명을 켜봤습니다. 일단 앞에서 랜선 집들이를 했고요. 랜선 집들이를 한 김에 어떻게 제가 여기 영국에서 집을 구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켰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집을 어떻게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죠. 어플로 구한다는 건 알아서 그거 알고 그냥 무작정 왔어요.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알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유튜버의 꿈은 없었지만 기록용으로 해야지, 보관용으로 해야지 했지만 이게 혹시 어떤 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국에서 집을 알아볼 때는 어플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집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30년 넘게 저희 가족들이랑 살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그냥 들어간 거라 사실상 저희 집만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이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냥 시간 날 때 한국에서 알아봤던 것들 제외하고는 다 영국에서 그냥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늘 알아갔던 과정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집을 알아보실 땐 집을 알아보는 어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두 개예요. 스페어룸이랑 라이트 무브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개를 사용했었고 저는 이 둘 중에 가장 많이 애용한 게 스페어룸이에요. 그래서 스페어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있는 지역 체스터 기준으로 집들이 나오는 게 많았어요. 라이트 무브보다. 그리고 뷰잉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뭐 에이전시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스페어룸이 더 간단했어요. 왜냐면 스페어룸은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라이트 무브는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라이트 무브는 에이전시한테 바로 보내요. 근데 스페어룸은 제 경험상 대부분이 다 집주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연락하기가 쉬우고 컨택이 좀 더 쉽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본인의 애드를 올릴 수 있어요. 스페어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집을 팔기 위해서 집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본인에 대한 정보를 올려서 내가 어떤 집을 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집에 대한 것들을 쫙 올려놓고 내 소개를 올려주면 오히려 그걸 보고서 집주인이나 아니면 플랫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점이 좋아서 애용을 했었고 라이트 무브는 한국에서 좀 알아보다가 스페어룸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예 스페어룸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집을 구할 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집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정말 집들이 많아요. 정말 집들이 많아서 이게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해서 나중에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 오기 전에 대략적으로 예산을 정했어요. 처음에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봤어요. 어느 정도를 보고
내가 원하는 집들이 대부분 얼마인지를 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500파운드 이상은 돼야지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은 최대 600파운드까지 하자. 그리고 500 이상. 뭐 그 이하로 더 내려가서 좋은 집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최대한 600파운드는 넘지 말자라는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쉐어하우스를 원했고, 근데 쉐어하우스는 최대 5명까지만 하자. 그리고 집에는 무조건 책상, 거울, 옷장, 세탁기, 건조기, 주방 사용 가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면 책상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거울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책상이 없는 집도 꽤 많고요. 거울이 없는 집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세 가지로 정했어요. 쉐어하우스고 5명 이상은 안 되고 600파운드가 최대 예산이고 그 집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리. 저는 될 수 있으면 시티 센터랑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테스코 그 슈퍼마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가 시티 센터에 있는데 거기랑 멀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는 시티 센터랑 그래도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4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의 기준을 정했으면은 그 기준에 맞는 집이 나타났을 때 집주인이나 뭐 에이전시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집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보내냐면,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집이 너무 좋으니 뷰잉을 할 수 있냐, 뭐 언제 날짜가 되냐고 보통 이렇게 보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집을 안 구해질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집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구하고 뷰잉을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서야 유튜브를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영국에서 집 구하는 방법을 치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유튜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써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너무 성의 없게 보냈구나. 사실상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외국인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내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믿고 나한테 집을 세를 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을 알아보는데 지금 집이 나온 거예요. 봤는데 딱 하나를 제외하고 다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근데 딱 하나가 뭐였냐면 쉐어하우스인데 7명,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 집에 7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뷰잉이라도 해보자. 일단 뷰잉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룸에 대한 설명이 있는 란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요 아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자기는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열심히 써야겠다 해가지고 저 정말 그 5가지 질문에 하나 정말 챗 GPT랑 함께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썼어요. 엄청 정말 후회되지 않도록 썼어요. 전 이거 보내고 진짜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어떤 에이지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에이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읽었다는 표시가 뜨는 거예요.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역시나 안 됐구나 했는데
몇 시간 있다 답장이 온 거예요, 집주인한테. 근데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자기는 이런 메시지 처음 받아본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아, 그거 보는데 와,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사실 하루도 안 걸리고 몇 시간밖에 안 걸려? 뭐 2시간?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2시간 공을 들인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날 연락하자마자 뷰잉 언제 되는지 시간 잡고 조정해 주셔가지고 거의 이틀 만에 뷰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방이 아닌 다른 방을 보여줘가지고 혼돈이 조금 있었지만 무사히 저는 그 집과 이 집과 계약을 해서 집주인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어갔고, 그 뷰잉 오는 여기 집을 다시 보러, 이 방을 다시 보러 오는 날 집주인한테 초코파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그날 이 방을 보러 온다는 집주인이랑 그 집주인 딸을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휴가 갔을 때 이 메시지를 봤는데 그땐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왔었대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와가지고 딸이랑 같이 그거를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딸한테, 자, 딸, 너가 지금 봐봐 이거. 그래서 너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딸이 사실 11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뭐 12살, 13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더니 이건 별로야, 이건 너무 프렌들리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다가 내 걸 보더니 그 딸이 그랬대요. 엄마, 이 사람한테 무조건 키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계약을 딱 하고 나서 그 집주인께서 이러더라고요. 너 뒤에 48명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었을 텐데. 이제는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 주의해야 할 게 저는 일단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비일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페어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일 여부도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월세가 뭐 500파운드다 하면은 그 외에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근데 non included bill이라고 써여 있으면은 빌이 포함되지 않은 월세의 가격이라 이 500파운드 외에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빌 안에는 뭐 전기세, 저희가 아는 그런 전기세, 수소세, 뭐 난방비 혹은 뭐 다른 추가 비용들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가끔 저도 집이 왜 이렇게 싸지 했는데 보니까 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빌 안에 카운슬 텍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영어 선생님한테 들었었는데, 이 카운슬 텍스가 각 지역별로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있는 뭐 등급이 있더라고요. A부터 이렇게 무슨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뭐 이거를 내야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빌 안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빌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카운슬 텍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도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트 텍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 이건 지극히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집을 보다 그 어플에서 집을 보다 보면 제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한 집이 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집을 이렇게 보는데 자꾸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는 뭐지? 라고 봤는데 주말에는 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이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평일에는 여기 와서 지내다가 주말에는 원래 가족들이 있었던 집에 가거나 하는 텐데 그런 경우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는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집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거는 꼭 꼼꼼하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계약할 때 그 필요한 정보들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후회를 했었는데 요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집을 계약하는 단계였잖아요. 근데 이전 집에서는 만약에 집을 마음에 두고 계약하고 싶으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아가지고 그걸 작성해서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진 못했지만 거기 안에 주로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국에 보증인이 있냐,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폼에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으면 나 대신 영국에서 월세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폼에 이 내용이 있다고 했고,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 중에서도, 다른 분이 아니야, 그 제가 다른 집 뷰잉을 요청을 했을 때 에이전시 쪽에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뷰잉 원하면은 요 뭐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써서 나한테 보내줘라고 해서 써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 보증인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상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서 1월 날파리, 그래서 만약에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6개월치를 한 번에 낸다던가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약했을 때 요청했던 정보는 집주인이 그냥 저는 왓츠앱으로 이렇게 줘서 그 정보들을 저는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정보예요. 당연히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 집 주소, 한국 주소도 물어봤고, 한국에서 했었던 일 혹은 현재 직장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잔고증명서라고 하는데, 내가 이 집의 월세를 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비용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500파운드면 6개월치면 6,000파운드가 찍혀있는 그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잔고증명서, 그리고 여권비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위급시 만약에 할 수 있는 전화번호, 뭐 이머전시 연락처인데 이것도 저는 여기 친구가 살고 있어서 친구 번호로 했고, 친구한테 말해서. 그리고 이게 전 좀 특이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범죄증명서를 받더라고요, 여기 집주인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집을 구할 때 이런 걸 낼까라고 했는데 그쪽에선 요청을 했어요. 영문으로 된 범죄증명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고, 그걸 다 보내면 이제 계약을 거의 다 완료됐는데,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타지인이고 외국인이니, 그리고 직업도 그때는 없었으니 혹시나 월세를 6개월치 내라 라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 집주인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6개월치를 다 낼래? 아니면 3개월에 계약할까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여기 뭐 10개월 이상 있을 예정이지만 처음으로 집을 구하니 혹시 모르니까 그럼 3개월 동안 계약을 할게 라고 했어요. 이런 정보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미리 알고 한국에서도 준비해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직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직구할 때 사용하는 어플 라이트무브랑 쉐어룸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본인의 그 집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뷰잉하기 위해서 에이전시 혹은 집주인한테 연락하는 방법? 연락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집을 계약할 때에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의 랜선 집들이를 봐주시고, 사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집 구하는 방법도 들어주시고, 아마 주로 제 지인들이 보겠지만 저 이렇게 힘들게 집 구했어요. 한국에서 살았던 게 진짜 제가 편하게 살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 집 구하고 일 구하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이러려고 왔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위로라기보단 견뎠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왔으니 언젠가는 다 이게 나의 큰 자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만족스러운 집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은 편집해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는 게 신기하다. 이게 빛이 나와. 잘 보이나? 안녕.